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 디파이 세계에 좀 흥미로운 도구죠. 볼트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 디파이 투자 전략들, 이걸 어떻게 좀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료들 보니까 볼트를 뭐 스마트 저금통 아니면 디파이 로보 어드바이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재밌는 비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볼트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당신의 자산을 자동화로 운용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볼트의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보면요. 당신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뭐 USDC 같은 자산을 볼트에 맡기면요. 미리 정해진 특정 금융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실행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코드 기반으로 자동으로요? 네. 핵심은 그 복잡한 투자 과정을 사용자가 계속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게 자동화해서 그 관리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데 있죠. 그렇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 핵심이네요. 그럼 그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자동화 전략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자 농사, yield farming 최적화가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USDC를 볼트에 넣으면 볼트가 알아서 뭐 에이브 같은 그런 주요 대출 플랫폼 중에서 이자율 제일 좋은 곳을 딱 찾아내서 예치하고 맞아요. 단일이 자동으로 찾아서요. 심지어 거기서 나온 이자까지 자동화로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고요? 와,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알아서 최적의 수익률을 찾아다니면서 복리로 불려주니까 시간과 노력을 확실히 아낄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스마트 저금통이란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자료 보면 볼트가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옵션 전략이에요. 옵션 전략이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당신이 맡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요. 볼트가 매주 자동으로 커버드 콜 옵션이라는 걸 팔아요. 커버드 콜. 아, 자료에 나온 예시가 그거군요. ETH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 3,000달러 넘으면 내 ETH 가져가세요 하는 권리를 파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프리미엄, 일종의 수수료를 미리 받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군요. 이게 왜 매력적인 거예요? 시장이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물론 단점도 있죠.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3,000달러를 훨씬 넘어서 막 급등하면 그 추가 상승분은 얻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 기회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이해가 되네요. 다음 전략도 있었죠? 스테이킹 보상 재투자. 이것도 자동화랑 관련이 깊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팬케이크 수합 같은 데서 케이크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보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통은 사용자가 직접 받아서 다시 스테이킹해야 하는데 볼트는 이것마저도 자동으로 처리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주는 거죠. 와, 이것도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되니 편하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차이가 꽤 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자동화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이 리밸런싱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요. 아, 리밸런싱, 비율 맞춰주는 거요? 네, 만약에 이더리움 50%, USDC 50% 비율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변동하면 그 비율이 깨지잖아요. 네, 뭐 60대 40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때 볼트가 자동으로 자산을 일부 팔거나 사서 원래 비율, 그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시장 보면서 직접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 뭐 수수료 같은 게 조금씩 모이면 참여자들한테 분배해주기도 하고요. 이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데요. 이자 농사 최적화, 옵션 팔아서 프리미엄 얻기, 스테이킹 보상 자동으로 다시 넣기, 포트폴리오 비율 자동 조절까지. 네, 이 모든 걸 볼트가 알아서 해준다. 사용자는 그냥 처음에 자산만 딱 맡기면 뺏. 이거 정말 편리한데요? 바로 그 편리함이 볼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뭐 복잡한 디파이 프로토콜 사용법을 일일이 다 배울 필요도 없고 시장 변동에 계속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정해진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있는 주의점들, 이것도 자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아,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군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첫째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버그나 해킹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이건 뭐 디파이 전반의 위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죠. 둘째는 자동화된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뭐 특정 토큰 가격에 기반한 이자 농사 전략 같은 경우는 그 토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당연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군요. 네, 마지막으로 볼트를 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뭐 관리 수수료나 성과 수수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동화의 편리함 뒤에 이런 위험들이 있다면 사용자가 볼트를 고를 때 뭘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해당 볼트가 정확히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냥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예상 수익률이 높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수익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는지 이걸 꼭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해당 볼트를 운용하는 팀이 믿을 만한지 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결국 볼트라는 게 복잡한 디파이 전략 실행을 자동화해주는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맡기면 끝 이게 아니라 내 자산이 어떤 전략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디파이 로버 어드바이저라는 비유가 이해는 확 돕는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볼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금융 전략 자동화, 이게 디파이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하지만 그 편리함에 가려진 복잡성이나 위험성,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볼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에요, 이런 자동화된 볼트 전략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훨씬 더 보편화된다면 이게 과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나 뭐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더 나아가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